네, 언어의 문법 내신 대비 품사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 품사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다 암기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내용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품사는요. 품사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형태, 기능, 의미.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라고 하면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나눴을 때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거,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동작이나 움직임, 상태나 성질, 그 다음에 주로 체언에 붙어서 문장에서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부름, 응답, 감탄, 탄식을 나타내는 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또 하위 갈래는요. 일반 명사 있고 고유 명사 있고 자림 명사 있고 의조 명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조 명사는 다시 두 개로 나눴을 때 형식성 의조 명사와 단위성 의조 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요, 인칭 대명사 있고 지시 대명사 있어요. 인칭 대명사는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1인칭은 나와 나를 포함, 2인칭은 너와 너를 포함, 3인칭은 너도 나도 아닌 경우, 자, 그 다음에 3인칭에서 세 가지 또 3인칭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미지칭이 있고, 부정칭이 있고, 제기칭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인칭은 그나 그녀를 뜻하는 건데요. 그 이외에 미지칭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후와 대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칭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someone 또는 somebody 또는 everybody와 치환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기칭은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받아주는 건데요. 자, 저희 또는 당신 같은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인칭으로도 쓰일 수 있고 제기칭, 3인칭 제기칭으로도 쓰일 수 있고 당신은 2인칭으로도 쓰일 수 있고 3인칭 제기칭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사는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그 다음에 관형사는요. 자, 일반적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 이그저, 지시관형사, 한두세, 수관형사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부사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눌 수 있고요. 성분부사는 세 가지, 성상부사, 부정부사, 지시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사는요, 자, 일단은 주어만 있으면 되는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형용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라고 인식하는 성질이나 상태, 성상관형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지시관형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조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조사 일단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특별한 의미를 살짝 더해주는 부조사,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입니다. 격조사는요 다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혹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기능을 중심으로 묶어볼게요. 자, 명사, 대명사, 소사, 뼈대가 되는 체언, 관형사, 부사, 수식언, 동사, 형용사, 활용하니까 용언, 조사는 관계언, 감탄사는 독립언 이렇게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나누면요. 대부분은 이제 불변어에 해당이 되고요. 가변어만 중심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변어, 형태가 변한다. 활용하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등가성에서 배웠던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냥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나 이 부분 조금 약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관형사의 하위 갈래를 못 외우고 있었다. 그러면 그 파트로 가서 하위 갈래의 명칭과 예시까지 전부 다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명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시 단어들까지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심화 과정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교재는 다단팔백제의 개념어예요. 그 다단팔백제에서 개념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좋아해서 이 책을 쓰는데 여러분은 다른 개념서가 있으면 다른 개념서를 보고 설명을 들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명사에서 의조명사입니다. 아까 의조명사는 형식성 의조명사와 단위성 의조명사로 나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위성 의조명사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돼요. 그냥 뭐 한 개, 세 마리, 뭐 3명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명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형식성 의조명사는요. 것, 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의존 명사에는 형식성 의존 명사가 있고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다. 단위성 의존 명사는 몇 개, 그 다음에 몇 개, 뭐 마리, 그루, 켤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주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수관형사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세 그루, 신발 한 켤레. 우리가 수관형사의 종류 한두 세 이렇게 외우셨죠. 그래서 한두 세 다음에 단위성 의조명사가 온다. 자, 형식성 의조명사는요. 제가 종류를 조금 더 여러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 종류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면 훨씬 편합니다. 뭐뭐 할 것, 장소죠. 줄, 수, 둘 다 능력입니다. 겉대, 줄, 수, 바, 채, 만큼, 분, 대로 이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형식성 의조명사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어휘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척하다, 뒤에 나와 있는 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태 이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야, 잘난 채 하지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대줄수, 바채채, 만큼, 분대로 같은 형식성 의조명사는 주로 어떻게 활용이 되냐? 그 관형어 중에서도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활용된 요 형태로 의조명사 요 형태로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말 어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어말 어미의 하위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된다. 형식성 의조명사는 관형어 더하기 의조명사, 단위성 의조명사는 수관형사 더하기 단위성 의조명사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통일을 할까요? 네, 의조명사 그 중에서 형식성 의존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대명사 중에서는요. 자, 인칭 대명사 1인칭의 저희, 나를 포함해서 무리를 낮출 때 2인칭에서 당신,
자, 이것들이 3인칭 죄기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당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이와 당신, 자, 이렇게 누구한테 당신이야?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즉 상대편을 낮잡아서 또 상대편을 높이는 2인칭, 당신 요즘 피곤하시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둘 다 2인칭이고요. 제기칭으로 쓸 때의 3인칭 당신은 이런 문장.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서를 자, 요렇게 받아줄 때 3인칭 제기칭으로 쓰입니다. 당신이라는 제기칭은요, 주로 앞에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 이 높임의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 당신이라는 제기칭을 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칭, 부정칭 같은 경우 미지칭은 누구인지 몰라요. 부정칭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간혹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미지칭은 who, 부정칭은 somebody 또는 everybody와 치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또는 모든 사람이라고 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에서 격조사 같은 경우, 자, 격조사에 요 하위갈래에서 이 하위갈래에 해당하는 예시, 이것들은 암기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표시한 거 보시면 주격조사는 이 4개가 전부입니다. 높임의 대상, 그 다음에 주어가 집단일 때 또는 단체일 때는 에서를 쓴다.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혹격조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종류가 많은 것은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는 이 친구들 이외에도 격조사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철저하게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관형격조사 의, 복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을,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자, 그래야만 조사가 이 격조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보조사로 쓰였는지 똑같은 조사지만 품사가 통용이 될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잖아요. 자, 에서가 집단이나 단체일 때는 주격 조사지만 또 여기 부사격 조사, 장소를 뜻할 때는 부사격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암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보조사는 예시를 외울 순 없어요. 그러니까 격조사를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 보조사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격조사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형태가 동일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조사라고 나와 있죠.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는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나 복격조사는 보어에 붙는 애기 때문에 서술어 되다 또는 아니다. 앞에 있으면 이거는 보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또 주격조사에서와 부사격조사에서는 이 에서 앞에 붙는 체언의 기능, 역할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라고 할 때는 주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학교에서 대회가 열렸다 라고 할 때는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부사격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와와 가는 접속조사할 때도 있고 부사격조사할 때도 있는데요. 와를 중심으로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자격이 이렇게 배와 사과처럼 동등하다, 배, 사과 이런 경우는 접속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와를 중심으로 엄마, 닮았다, 자 이런 경우는 부사격조사가 되겠죠. 네, 제가 이 영상 업로드 시간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용언부터 이어서 설명할게요.